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관사 공사장 앞 농성 천막에 대해 해군이 강제 철거를 앞두고 주민과 대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과 활동가, 천주교 교인 등 100여 명이 망루를 설치해둔 상태입니다. 해군이 오늘 오전 7시 일기에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해군관사 공사장 앞에 사설용역업체 직원 100여 명을 투입해 강정마을에가 설치한 천막과 버스 등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시위 진압 전문 기동대원과 전경대원 등 800여 명을 강정마을에 투입했습니다. 농협과 수협조합장 선거는 소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돈봉투나 향응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국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선관위가 관리하는데 선거 운동 방법이 워낙 적다 보니 오히려 혼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제주에서는 농협 19곳과 수협 6곳 등 31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다음 달 25일과 26일이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선관위에서 파악한 출마 예정자는 지금까지 82명으로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선거인은 중복 조합원을 포함해 10만여 명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와 같은 예비 후보나 선거운동원 제도가 없는 데다 선거운동은 명함과 전화 등 제한된 방법으로 오로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세와 전과 등 후보자의 기본 정보도 공개되지 않는 데다 공개 토론회나 전경 발표회도 없어 후보자 비교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호별 방문이나 자생단체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이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한테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 관련해서는 출마 예정자들이 금품 제공, 그리고 음식물 제공에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제한된 선거운동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반면 도전자들은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전지훈련팀이 급증하면서 훈련 시설이 부족해 스포츠 선수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전지훈련지인 터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권혁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터키 남부의 대표적인 휴양도시 안탈리아. 관광 비수기인 겨울엔 축구팀들이 도시를 차지합니다. 안탈리아시의 국제규격 축구장은 100여 개. 제주도의 3분의 2 면적이지만 축구장 숫자는 5배가 넘습니다. 특급 호텔들이 직접 축구장을 운영하면서 전지훈련팀을 yu치하기 때문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머무는 이 호텔도 10개의 연습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lternatif pazarda da hem kışın ek bir gelir olmuş oluyor hem de dünyanın her yerinden takımları ağırlamış oluyoruz. 겨울철 전지훈련 시즌인 11월부터 2월 사이에 이곳을 찾는 축구팀은 2천여 개. 수준 높은 팀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연습 경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전지훈련팀을 따라 비수기에도 관광객과 서포터들도 꾸준히 도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In preparation for the new season, the supporters follow the team, and so here at Bielik this year, about 200 supporters are in Bielik, and of course they know when the team plays against. 관광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로 세계적인 전지훈련 도시로 거듭난 안탈리아. 전지훈련 메카를 자처하는 제주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얼어붙으면서 현재 일부 도로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516도로는 모든 차량이 체인을 감아야 하고요. 비자림로와 1100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 장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0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3도 내외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림의 현재 기온 2도, 고산과 대정 3도, 낮 기온은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동부 지역의 기온 종일 4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네,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도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셔 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큰 추위는 없겠지만 목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 교통건축 통합심의위원회가 다음 달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드림타워 사업 시행자인 동화투자개발이 제출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계획을 검토한 뒤 다음 달 말쯤 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화 측은 도시계획도로 확충 예산 780억 원 가운데 78억 원을 부담하고 버스 주차 면수를 8면에서 20면으로 늘리는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제주도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태스크포스에는 박경훈 제주민예총 이사장과 김태일 제주대 교수, 김창일 아라리오 뮤지엄 대표 등 문화관광과 건축 분야 전문가 17명이 참여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자문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원도심 도시 재생을 위해 탐나문화광장 조성과 김만더 객주터 재현, 원도심 하수관과 정비에 4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한라산에 자생하는 황칠나무가 향토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육성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2018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황칠나무 제품을 개발하고 지리적 표시와 인증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칠나무는 한라산에 수십만 그루가 자생하고 재배농가도 20여 군데에 이르는데 항암과 항균 작용이 뛰어나고 도료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새해 예산 삭감으로 운영이 중단돼 온 제주시 광양교차로 LED 전광판의 도정 홍보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재개합니다. 제주도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민원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도정 홍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는데 전광판 운영 예산은 도청 다른 부서 예산을 전용해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